트럼프 대통령께 왜 호소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낸시 랭시가 미국 시민권자 맞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시민이고 어쨌든 미국 시민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그 미국 시민을 보호해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 말 자체는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본인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이제 뭐 혼인신고를 한 남성 왕진진 씨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숨겨져 있는 일들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인권 침해일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인권 침해는 아니잖아요. 물론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법적으로 공인의 가족과 연관된 부분은 물론 공인의 가족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낸시 랭시는 어쨌든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은 공인으로 볼 수 있고요. 공인의 사생활 일정 부분 공개되어도 프라이버시권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취재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이분이 결혼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그분이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공공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저거는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저런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미국도 연예인과 관련되거나 연예인이 누군가 결혼하게 되면 그 결혼한 상대에 대해서 만약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그게 다 보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건 그냥 하나의 쇼고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NS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할 거면 영어로 그렇죠. 작성되잖아요. 한국말로 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뭔가 본인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가지고 뭐 개입해서 문제를 해야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강 팀장님, 낸시 랭시는 뭐가 그렇게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실 낸시 랭시 하면 우리 이미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히 인지도가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스스로를 만들었고요. 늘 뭐 어깨에 고양이 어떤 이미지를 하고 다닌다든지 뭐 대낮에 되면 대낮에 어떤 행위 예술을 해가지고 또 이슈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낸시 랭이 어떤 글을 SNS에 올리는 순간 모든 게 이슈가 되는데 그러던 차에 그 왕진진이라는 인물을 본인이 직접 올린 겁니다. 혼인했다고. 그러니까 대중이 낸시 랭과 결혼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그냥 궁금할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와서 왕진진이 사실과 다른 거짓이다고 자꾸 얘기가 오니까 자청했거든요, 기자회견을. 근데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제기된 10가지 정도의 의혹을 10가지 해명. 거의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아주 핵심 한 6가지 해서 나머지까지 파생적으로 의혹이 불거지기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시원하게 해명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볼게요. 지금 전자발찌 남편 전자발찌 때 문제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자발찌는 이제 기자회견 당일날 그러니까 이제 역삼동 빌라에서 같이 함께 거주했다는 여성 집에 이제 이 전준주 씨죠, 본명이. 지금 전준주 씨입니다. 지금 왕진지 씨 본명이. 지금 전준주 씨로 밝혔습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을 봤는데요. 확실하게 80년도 전준주 씨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기자회견을 하고 직후에 바로 그 역삼 빌라에 갔는데 그 간 이유가 전자발찌의 그 충전기를 가지러 갔던 겁니다, 사실은. 충전기를 가지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전기가 없으면 당장에 그 모니터에 연결이 돼서 수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갔던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이 같이 생활을 했다. 그래서 무단 주거 침입이고. 물론 그 부분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소유주는 난데 소유권만 빌려줬다. 이게 이제 전준주 씨의 주장이고요. 어쨌든 전자발찌 부분은 다리를 걷어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정황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집에서 위치 추적기라든가 아니면 재택 감독 장치가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전자발찌의 존재 그리고 본인이 그걸 때문에 거기 같이 살았던 집에 갔던 것도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더 팩트에서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이런 것들이 남편이라고 이제 결혼을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좀 범죄 의심이라든가 의혹들이 자꾸 나오니까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단지 예를 들자면 전자발찌라든지 나이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었으면 사실 어느 정도 낸시 랭시가 SNS에서 언급한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전자발찌가 있더라도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는데 이렇게 여론이라든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왜 자꾸만 이게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냐면 사기 혐의나 횡령 혐의 등이 연결돼 있어요. 특히 사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뭐 356점을 횡령했다. 저희가 뭐냐면 전준주 씨가 이제 위안그룹이라고 해서 자신이 이제 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자기 사업이었어요. 근데 저 도자기를 어떤 원래 도자기 소유자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도자기를 나에게 팔아라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네. 돈을 안 준 상태로 저 도자기만 갖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지방에 있는 모 사립대 교수에게 내가 도자기를 356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돈을 주면 도자기를 주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원래 도자기 주인한테 왜 도자기를 가져가고 돈을 안 주느냐는 소송 하나랑 두 번째 그 교수님께서 왜 난 돈을 줬는데 도자기를 주지 않느냐 이 소송 두 개가 지금 한꺼번에 엮여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전에는 저 전준주 씨가 자신이 굉장히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기를 당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유명인인 낸시랭 씨의 남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또 낸시랭 씨는 팝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신뢰가지 않겠느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기의 2차, 3차 피해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사기라든지 횡령의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과 혐의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거네요. 이 네. 사람은요? 그래서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은 네. 틀림없이 낸시랭이 그 왕진진, 전준주 씨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진실, 대중이 몰랐던 거를 밝혀줄 거로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의심이 가는 부분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느냐 대중이 그런 거는 오히려? 몰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어쨌든 드러나 있는 팩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갔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박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을 덮는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네. 해소가 된 건 없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을 올렸지만 물론 낸시랭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글을 올렸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낸시랭이 그동안에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고 한국에서 각종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대중의 인지도를 받고 네. 살다가 이제 논란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 논란에 대해서 여론 도마에 올라오니까 이제 그거를 인권 문제를 삼아서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지금 임 대표님, 이 두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좋아서 이 감정에 취해가지고 낸시랭 씨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 좀 우려도 좀 그동안에 지금 의혹이 한 10개, 뭐 장자연 씨 뭐 편지 위조해서 보낸 거라든지 뭐 한 지금 대충 한 10개가 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낸시랭 씨가 충분히 좀 알고 했는지 기자회견 저도 하는 모습을 봤더니 거기서 뭐 서로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또 갸우뚱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봐서 충분히 상대방에 대해서 좀 파악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고 트럼프한테도 편지 보낸 것도 이것도 낸시랭 씨 이름이었지만 일부에서 의심을 제기하기는 그 말투, 글 쓰는 어법이 네. 그동안에 저분, 전준수 씨, 저분의 그 어투랑 똑같다는 거예요. 네티즌 수사대에서 한 게. 저것도 대신 써있으니까 저게 뭐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거짓인지 기자회견하면 모든 걸 좀 까발리고 궁금한 거 다 설명해야 되는데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많은 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죠. 또 낸시랭 씨가 남편에 대해서 뭐 황정민 배우랑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안 닮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뭐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니까 조금, 주관적인 거죠. 두 분이 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좀 많이 좀 바랍니다만은 좀 의혹의 대중의 의혹은 연예인이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좀 밝혔으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김진수 씨 뭐 대표적인 아이돌입니다. 근데 소송이 걸렸었는데 최 변호사님 네. 좀 금액이 커요. 38억 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김준수 씨가 제주도에서 땅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땅을 사서 이제 호텔을 짓겠다. 예전부터 꿈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해서 제주도에 굉장히 넓은 땅을 사서 이제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2012년도에 그 건설업체와 호텔 공사 계약을 했어요. 145억 원의 공사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짓다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공사는 짓다 보면 이것이 좀 더 넓어지고 아니면 더 좋은 자재 쓰고 하다 보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올라가서 2014년도에 금액을 증액을 해서 200억 원대 호텔 규모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시 계약을 할 때 내용이 그해 즉 2014년 7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자 그 준공 기간을 정했어요. 근데 그날이 되는데도 약속 날짜에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준수 씨 측 입장에서는 날짜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돈을 줄 수 없고 그 마무리 안 돼서 2달 동안 우리가 하자도 있고 그래서 영업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돈을 못 주겠다인 거고 건설업체 측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는 그날 준공일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달라. 그래서 신라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3년 만에 이번에 건설업체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대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김준수. 근데 강기록 시장님. 네. 뭐 워낙 유명한 뭐 한류 스타긴 하지만은 땅을 사가지고 호텔을 짓고 팔 만큼 돈이 재력이 대단합니까? 네, 작년 초에 1년 전이죠. 그 먹튀 논란에 한번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김준수 씨가. 이 호텔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귀포시에서 당초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겁니다. 호텔을 지어서 이제 거기에 팬들도 아닌 중국 팬들도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용도로.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이거를 팔아 넘겼기 때문에 거기서 프리미엄을 받고 차액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튀 논란이 있었고요. 김준수 씨가 당시에 이거를 땅을 살 때는 12억여 원에 17억여 원에 샀지만 실제로 건설할 때는 150억 정도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했고요. 우리 최단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 규모가 당초보다 60억이 증액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은 건설사 얘는 이제 사용 승인까지 기한 내에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 김준수 측에서는 어쨌든 하자가 많이 생겨서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준수 씨 측에서는 어쨌거나 바로 항소를 했으니까 또 결과를 봐야 되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글쎄요. 워낙 어렵게 자라가지고 집에 대한 꿈이 조금 있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실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김준수 씨 어머니가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화장실도 없는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함께 생활을 했대요. 그것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우시면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약속했대요. 멋있는 아름다운 집을 꼭 엄마한테 선물하겠다고. 그때부터 집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한테 19억 원대의 타운하우스 파주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선물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근데 거기 그 집이 몇 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앞거는 게임할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집 안에다가. 집 안에다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김준수 씨가 언제든지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금 뭐 사진은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비싼 6억 원대 슈퍼카를 9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00억 원대 호텔 건설뿐만 아니라 청담동의 고급 빌라 29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파주 타운하우스는 부모님께 드린 집이고요. 그 안에 이제 방 하나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함께 뭐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빵빵하게 오디오 시스템 갖춰놓고 노래방 시설도 갖춰놓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한테 효도했는데 그만큼 김준수 씨가 이제 돈이나 아니면 이제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을 푼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에 대한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이 집을 사드리는 것으로 보답이 되면서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건물을 짓고 돈 버는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정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가수 정도가 아니고 100억 그렇죠. 뭐 이렇게 가요. 신흥 재벌이라 붙일만 합니다. 신흥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내지는 왜 그러냐면 시아준수 동방신기 때부터 이제 시아준수 그다음에 재외아이즈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지금 준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독자적으로 활동하면서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본인 재산이 호텔 건설했다 팔았고 주택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 슈퍼카 9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보통 슈퍼카가 6억이라고 돼 있지만 페라리라든가 부가티 굉장히 람보르기니
이건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정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라고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비싼 건데요. 예. 특히 중고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15억 호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슈퍼카 9대 보유라면은 보통 재산을 가지고서는 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가 뭐 이 정도가 네. 다른 거는 뭐 하긴 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화제가 되는 게 낸시 랭인데 이건 최 교수님께 한번